comes in here, snaps into it, gets the melon grab, and releases in perfect landing. Going for the front 10. Wow. Nails it into the switch 9. That run right there, that is going to be...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시련을 겪었지만 끈기 있게 달려왔으며 결국에는 값진 결과를 통해 메달까지 이르는 것인데요. 사실 선수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좋은 성적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들도 필요하답니다. 이런 걸로 따져보자면 최근 들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설상 종목에서 엄청난 두각을 보이는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상화의 후배 김민선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에서 연속 금메달을 따는가 하면 김연아 후배 이혜인 선수마저 국제빙상연맹 피겨스케이팅 4대륙 선수권 여자 싱글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죠. 과거만 해도 선수들이 스포츠 대회에서 순위권에 진입하면 가슴을 졸이며 응원하던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메달 색상만 궁금해지는 시대가 온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스노보드 부분에서도 한국 여중생이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14세 소녀가 세상을 제패해버리자 전 세계가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이죠. 이 소녀는 평창 올림픽 때 신기록을 세운 재미교포 클로이 김의 기록마저 박살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소녀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매거진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Looking to explode out of the pipe for run number 3. Switch backside 900, even better than the first run, straight into. 힘차게 출발해 두 바퀴 반회전을 가볍게 성공합니다. 속도가 붙어 엄청난 높이로 뛰어오르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최가온의 필살기 세 바퀴 회전이 멋지게 성공하는 순간인데요. 연이어 두 바퀴 반회전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압도적인 경기였죠? 이 종목 메달 수상자 중 세 바퀴 회전 고난도 점프에 성공한 선수는 최가온이 유일합니다. 스노보드 유망주 세화여 중에 최가온이 미국 듀투어 스노보드 슈퍼파이프에서 대회 역대 최고점 기록을 세우며 최연소로 우승했습니다. 최가온은 미국 콜로라도주 코퍼 마운틴에서 열린 2023 듀투어 여자 스노보드 슈퍼파이프에서 대회 역대 최고 점수인 98.33점을 받아 정상에 올랐는데요. 최가온은 만 14세 3개월에 우승해 역대 최연소 챔피언이 되면서 전세계 여자 스노보드계를 평정합니다. 지난달 엑스게임 여자 슈퍼파이프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데 이어 연거푸 3개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인데요. 최가온은 엑스게임에서 재미교포인 클로이 김이 보유했던 여자 슈퍼파이프 최연소 우승 기록인 14세 9개월을 경신했답니다. 앞서 듀투어는 엑스게임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로 2005년 창설됐습니다. 슈퍼파이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인 하프파이프의 일종으로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회전과 점프 등 공중 연기를 기본 동작과 회전 기술, 난도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최점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이번 대회에서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주행 반대 방향으로 공중에 떠올라 회전하는 스위치백 720에 이어 720도 점프에 성공했고 2차 시기에서도 900도 점프와 스위치백 900을 연달아 성공한 뒤 마지막 3차 시기에서는 스위치백 900도 점프를 시작으로 1080도 점프, 스위치 900도 점프를 연달아 성공해 98.33점을 획득해 우승했답니다. 점수를 보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엑스게임에 이어 듀투어라는 큰 이벤트에 초청돼 다시 한번 금메달을 딸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답니다. 어린 선수지만 세계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온 덕분인데요. 2008년 11월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최가온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보드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휘닉스파크나 용평 리조트에 가서 보면 상급자 코스에 조그만한 꼬마 친구들이 타고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이 중에도 미래의 최가온 같은 선수가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당시 최가온의 부친은 보드를 탔는데 9살이던 최가온의 언니와 8살인 오빠에게는 보드를 사주셨지만 최가온에게는 어리다며 키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가족들처럼 보드를 타고 싶었던 최가온은 왜 본인만 스키냐고 울먹였다고 하는데요. 최가온의 이런 열정에 감동한 부친은 당시 최가온의 키보다 10cm나 더 큰 보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가온은 언니와 오빠보다 더 잘 타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을 한 덕에 지금처럼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고요. 역시 조기교육과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최가온은 2017년에는 제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여자 초등학교부에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결승에 금메달을 차지하며 비상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스위스레장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94점을 얻어 미국의 배아 김을 따돌리고 우승하기도 했죠. 이미 국내 대회에서도 재능을 입증해내더니 세계 대회까지 발을 뻗은 것인데요. 제23회 경기도 회장배 스키대회 여자 스노보드 대회전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참 이걸 보면 가족의 영향이 엄청나게 스포츠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밥상 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아버지의 멋진 보드 실력을 본 최가원이 언니와 오빠와의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타다가 두각을 드러낸 것처럼요. 게다가 최가원이 남들보다 유독 더 잘 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잘 타기 때문에 선수가 된 것이지 선수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던 여유로운 마음 때문인 것도 한몫했는데요. 어린 선수답지 않게 인터뷰마다 좋은 성적을 내기보다 즐기면서 보드를 타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스노보드를 탄 게 아니라 좋아서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기대한다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고 누구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처럼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보드를 타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나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최가원이 이렇게 두각을 낼 때 뒤에서 숨은 조력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스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약 300일가량 앞두고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는데요. 최근 수년간 이어온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하고 육성한 유망주들이 세계 무대에서 차츰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답니다. 앞서 대한스키협회는 2015년 시작한 잠재적 체육영재 특별훈련 지원 사업을 7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스노보드와 스키점프 등 두 종목에서 총 29명의 유망주를 발굴해 해외 훈련 참가 기회를 제공해왔죠. 류재훈 대한스키협회 사무국장은 체육영재 특별훈련 지원 사업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시작됐어요.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훈련 습득 효과가 빠르고 잠재력이 풍부한 어린 선수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올림픽 메달 획득 가능성을 키우고 있답니다. 2018년 체육영재 특별훈련 지원 대상자였던 수리고의 이채원 역시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국가의 지원 덕분에 우리 선수들이 걱정 없이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체육영재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최가원과 이채원 선수는 롯데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스키 및 스노보드 팀을 창단했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올림픽 메달리스트 육성에 직접 나섰다는 설명이죠. 기대주인 국가대표 4명을 영입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랍니다. 앞서 피겨 역시 김연아로 시작된 비상이 기업에 대한 투자로 늘어나면서 우리 선수들이 더 편안하게 스포츠에 매진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국력이 튼튼하고 기업의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스포츠에 투자하는 금액도 높아지고 후진 양성을 위한 뒷받침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훈련과 성장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든든한 지원은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선수 한 사람이 잘하더라도 나라의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다면 역량을 떠나서라도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겠죠. 어찌 보면 선수 개개인의 실력과 함께 자금력이 빵빵한 기업과 나라의 지원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라는 선순환이 이뤄진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 대회에서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어서 좋고 선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스폰서를 받아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어서 좋고요. K 콘텐츠가 유명해지더니 이제는 K 스포츠마저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요즘 한국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나타내는 한국이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